자, 그러면 돔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돔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돔 요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알려드린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돔 요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 써볼게요. 섹션이라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한 다음에 얘는 아이템 박스라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그 다음에 div를 쓸 거고요. div를 쓸 거고 a1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a2, a3. 그 다음에 얘는 id 값을 a4로 두겠습니다. a4. a4.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레드, 얘는 블루, 얘는 뭐라 쓸까요? 얘는 오리진이라 해가지고 원상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4에는 올 레드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쓸 건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보더를 10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레드라고 적고요. 너비는 200픽셀, 높이는 200픽셀, 그 다음 폰트 사이즈는 3REM이라고 적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얼라인 아이템즈, 얼라인 컨텐츠죠.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좀 쓸게요. 그러면 수직 수평 중앙 중렬이 될 테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섹션 아트 줄까요? 섹션 아트 디스플레이 플렉스 좀 주고, 여기다가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좀 칠해볼게요. justify 컨텐츠 센터. 자, 요거를 인라인 플렉스로 좀 바꿀게요. 인라인 플렉스가 이제 그냥 플렉스 쓰게 되면 뭐 그냥 플렉스 써도 되긴 해요. 그냥 플렉스 쓰면 근데 어차피 밑으로 배열이 이제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이템 박스 이 div한테 지금 플렉스를 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div한테 섹션한테 원래는 섹션한테 여러분들 플렉스를 줘야지만 얘네가 한 줄로 배치가 되는데, 내가 인라인 블럭처럼 div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인라인 플렉스로 써주면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플렉스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려고 제가 인라인 플렉스라고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퍼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이거 대문자로 바꿔주겠죠. 그렇죠?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 센터, 그 다음에 커서는 포인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이게 텍스트가 가운데로 배치가 안 되지? 희한하네. 글씨가 지금 가운데로 배치가 안 되네요. 온라인 컨텐츠 센터가 제대로 안 먹고 있네. 뭐지? 온라인 아이템즈죠. 온라인 센터가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렸어요. 온라인 아이템즈죠. 그래서 이러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콘솔 클리어. 뭐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는 onClick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onClick 뜻이 뭐죠? 여러분들 클릭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되었을 때. 자, 그러면 클릭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라.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펑션 a1 소가로 중괄호 콘솔 로그 했을 때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콘솔 창 열었을 때 이 녀석이 A1이죠. 그럼 얘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자, 보이시나요? 자, 실행된 메시지 출력되는 거. 온클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온클릭.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할 거냐면 A2. 그 다음에 이때는 뭐라고 할 거냐면 A3.
그 다음에 이때는 뭐라고 할 거냐면 A4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1, A2, A3, A4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A4. 자, 그러면 실행됨 메시지 A1 실행됨. 눈으로 보면서 하려니까. A2 실행됨, A3 실행됨, 그 다음에 A4 실행됨.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걸 썼을 때 얘네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한테 접근을 할 겁니다. 이 녀석한테 접근을 해서 색상을 변경을 시켜줄 건데 제가 여기다가 메인이라는 걸 쓸게요. 메인이라 쓰고 그 다음에 내부를 2개를 만들게요. 내부 곱하기 2개. 내부를 곱하기 2개. 얘네도 각각 클래스 이름을 부여할 건데 박스라 할게요. 박스. 그 다음에 아이디는 박스 달러 이런 식으로 곱하기 2.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클래스 이름은 박스로 지었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박스 1, 박스 2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안에 있는 내부한테도 마찬가지로 얘를 보더 폰트 사이즈 인라인 플렉스 요거는 필요 없긴 한데 요거만 일단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라고 하고요. 보더는 블루라 하겠습니다. 블루.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의 색상이 레드로 변경이 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이 색상이 블루로 변경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색상이 원상복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얘네 둘의 색상이 뭐가 된다? 다 빨간색으로 변경되게끔 그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조작하고 변경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네브스라 하겠습니다. 네브스. 그 다음에 도큐먼트 get element 태그 네임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 콘솔 로그 자, 모르겠으면 콘솔 로그 반드시 출력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얘를 클릭해보면 요거 네브스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get element by 태그 네임은 뭐라 했죠? 얘는 HTML 컬렉션을 반환한다 했습니다. 컬렉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녀석의 색상을 변경시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요 0번째 이 녀석.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접근해야죠. 0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0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0번째 노드 리스트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가 0번째한테 접근해서 스타일을 입혀 줄 건데 어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변경시켜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HTML상의 내부란 녀석이 지금 복수계로 잡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잡히는데 S를 주목하세요. 복수에 복수. 여러 개 잡히는데 이 태그 네임스는 여러분들이 HTML 컬렉션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번째 접근하면 내가 그 0번째 노드 리스트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노드 리스트라면 얘한테 접근하는 거죠. 얘한테. 자, 그러면 이 녀석한테 접근했기 때문에 이 0번째 요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요 녀석. 걔한테 뭐 해줘라? 너 색상 레드로 변경해줘.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렇게 쓴다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얘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죠? A1이라는 녀석이 실행이 되면서 이 녀석의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계로 잡히는 거예요. 복수계. 복수계로 잡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다가 얘는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박스 1이죠. 그쵸? 박스 1. 그러면 박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박스 1. 자, 그러면 get element by id라 했습니다. 그러면 박스 1이라는 녀석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드 칠해보면 레드 클릭해보면 어떻게 된다? 얘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근데 다만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0번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만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정말 그런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출력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보이죠?
바뀌는 거. 그죠? 얘는 단수잖아요. 단수. 그 다음에 박스 1이라는 녀석은 ASMR상에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ID가 박스 1인 녀석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자, 이 녀석은 뭐예요? 태그로 접근하는 ASMR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SMR ID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뭐예요? ASMR 클래스로 접근하는 방법.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복수계가 존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박스스라 할 거예요. 박스스. 그 다음에 get elements라 써야 됩니다. 얘는 get elements class by tag name. by tag name이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박스라 써줘야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 칠해가지고 박스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눈으로 계속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 문제 드릴 건데 요거를 할 때 이렇게 다 확인을 하세요, 일일이. 그러면 얘를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반환 타입이 뭐다? ASMR 컬렉션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SMR 컬렉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얘는 0번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거 0번째 하게 되면 0번째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노드 리스트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복사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드 리스트냐 ASMR 컬렉션이냐 요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 ID로 접근하는 방법, 클래스로 접근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이제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블루.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적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내부에 1번째로 바꿔주면 되겠죠. 1번째로 바꾸고 블루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박스 2로 접근해야죠. 그죠? 박스 2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얘는 1번째로 접근해야겠죠. 그거를 뭘로? 블루로 변경해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눌러볼게요. 그러면 A2가 실행되면서 요 녀석의 색상이 블루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주석을 계속 걸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보이죠? ID로 접근. 그 다음에 태그 네임으로 접근.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태그 네임으로 접근했을 때 색상이 변경이 되죠?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A3. 자, 얘는 뭐예요? 색상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원상복귀. 그럼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레드 누르고 블루 눌렀을 때 얘네 둘 다 색상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리진을 클릭하면 얘네 둘 다 색상을 원복시켜줘야겠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에로 펑션으로 써보겠습니다. const a3 이런 식으로 그래서 let 일단 a3를 검색해야겠죠. a3 그죠? 자, 얘도 네 가지 방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ASMR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 자, 태그로 접근할 때는 네브스 한 다음에 얘는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뭘로 접근해야 될까요?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냐. A3가 클릭이 되면, 즉 A3가 클릭이 되면 얘네들의 색상을 변경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콘솔 로그에서 네브스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컬렉션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0번째로 접근해서, 자, 0번째 접근해서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화이트로 바꿔주는 거는 이게 배경색을 원상복귀 시켜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뭐 한 거예요? 하얀색으로 바꿔준 거예요. 배경색을 화이트로 바뀌는 게 이걸 원상복귀 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배경에서 화이트로 바꿔주겠다 그런 의미지 원복이 아닙니다. 원복은 화이트 대신에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요게 트랜스페어런트로 다시 바뀝니다.
자, 눌렀어요. 그 다음에 오리진 눌러볼게요. 요렇게 바뀌는 이게 반감이거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바뀌는 반면에 원복되는 반면에 얘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1번째 써가지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게 종류가 여러 가지면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박스 3라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까지 여러분들이 하려면 요거를 또 써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2번째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가될 때마다 쓰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좋지 못하죠.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반복문을 이용한 방법. 얘는 자, 반복문을 이용한 방법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폼은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or. 자, let i는 0. 그 다음에 i가 어떻게 nevs의 length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ling 배열 형태니까 i 뿔뿔. 자, 그러면 이때 nevs의 i 번째를 어떻게 요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레드 눌러요. 블루 눌러요. 바뀌었죠? 오리진 눌러볼까요? 잘 되죠? 그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향상된 폼은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let 뭐라 쓸까요? nev라 쓸게요. nev. 그 다음에 off nevs.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자, nev의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줘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얘 클릭해요. 얘 클릭해요. 잘 바뀌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요. 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요걸 해볼게요. 요 방법.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주석 걸게요. 요거 수업 페이지에는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얘는 클래스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 얘도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콘솔 로그에서 박스스 검색해보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 했죠. 컬렉션.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컬렉션이어서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요거 써볼까요? 그냥 얘는 요것만 써볼게요. 여기다가 박스 그 다음에 박스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준다. 이게 끝이죠. 그쵸? 자, 그러면 레드 변경됐고 블루 변경됐고 오리진 누르면 원상복구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올 레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얘도 똑같죠. 올레드도. 그죠? 자, 올레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올레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뭐 다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클래스 네임으로 접근해볼까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요거 레드로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바뀌겠죠. 우리 오리진 누르면 다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우리는 A4 온클릭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온클릭이라는 걸 써가지고 요 A4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 A4라는 걸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4. 자,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let document 뭐랄까요? A4?
A4라 쓸게요. 그냥 A4 const A4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document get element by id id가 A4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소가로 A4 이렇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가져온 다음에 우리는 요 어쨌든 A4라는 녀석이 클릭이 되면 요 색상을 레드로 변경시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allred라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allred.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lred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고요. 얘는 잠깐 지울 거고. 자, 그러면 지금 A4라는 걸 요렇게 만들어줬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전역 변수잖아요. 전역 변수.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겠다. 전역 변수죠. 왜냐면 컨스트라 쓰게 되면 변수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역 변수가 여기에 함수 안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했죠? 그쵸? 자, A4 클릭 이벤트를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클릭하고 마우스로 올리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다 뭐냐면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dd가 뭐예요? 추가한다. 어떤 걸? 이벤트를 추가한다. 어떤 거? 리스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리스너.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add 내가 A4한테 이벤트를 줄 건데 어떤 이벤트?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줄 거다.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 함수를 실행시켜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콘솔 로그 했을 때 A4 실행된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A4란 말이에요. 자, 보시나요? A4 실행되면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를 여기다가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온클릭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상에서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경시키고 싶은 게 전체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요거를 전역 변수로서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로 빼도 여기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레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다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HTML 컬렉션 있잖아요. HTML 컬렉션은 포이치문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이치문이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다양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해서 요 녀석을, 그러니까 즉 HTML 요걸 돔이라고 하거든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요걸 조작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